주제나 건들에 많은 관심들이 있으셨고 또 더 못해서 나의 이야기도 좀 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아마 오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바로 한 달 전에 이제 총회 전에 9월에 총회를 하는 3개의 교단과 입법의회가 있는 1개 교단, 4개의 교단을 모시고 저희가 올 총회에는 어떤 일들이 다뤄질 건가 미리 이야기들을 나누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달 만에 있었던 총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도대체 있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이야기들을 더 하고 싶은가에 대해서 오늘 그 결과들을 같이 함께 나누려고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부득이하게도 지난 간담회 때 함께 했던 감리회는 입법의회가 아직 진행되지 않았는데 다른 세계교단에서 워낙 여러 가지 중대한 문제들이 많이 나와서 부득이하게 먼저 진행되게 됐습니다. 네, 이후 감리회에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 인스타나 저희 홈페이지 통해서 다시 추가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저희 이 여성의 말한다는 자료집 다 받으셨나요? 자료집 4페이지에 보시면 세계교단, 특히 합동, 통합, 그리고 기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저희가 간략하게 어떤 여성과 관련된 정책, 성폭력과 관련된 정책들이 어떤 것이 헌의되고 어떻게 결과가 이루어졌는지 저희가 간략하게 정리해놨습니다. 특별히 올해 내용만 아니고 작년의 내용과 함께 보고되어 있습니다. 연결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내용입니다. 2022년 작년 총회에서는요, 여성사역자들 총회연금 가입 허락 청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성사역자 지위 향상 그리고 및 사역개발위원회 상설위원회로 전환 청원이 있었습니다. 1년 더 연장하기로 해서 올해 그것이 다시 다루어졌고요. 여성중복제도 연구 허락이 청원이 작년에 있었고요. 그리고 성폭력 대응 매뉴얼 수립 헌의가 작년에 있었고 그것이 결과로 연구에 대한 결과로 올해 성윤리 관련된 매뉴얼이 발표되었습니다. 올해 청원과 결과를 보시면 대사회문제 대응위원회에서 교회 성윤리 예방 및 대응 매뉴얼 채택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천 세수망교회 그루밍 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의 반기독교적 사역 조사 헌의가 역시 통과되었고요. 그리고 인천 세수망교회 그루밍 성폭력 피해자 지원하셨던 박성철 목사가 면직 출교되는 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사역자 지위 향상 및 사역개발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개편하는 것, 또 여성 강도사 고시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안건이 통과되었다가 바로 취소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이에 관련돼서 또 자세하게 발제하실 때 다뤄주시겠습니다. 기장에서는요, 이번에 여성 총대 비율이 11.1%가 참여했습니다. 작년에는 성폭력과 관련된 안건들이 많이 통과되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성범죄에 한해서 교회법의 고소고발 시한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건이 통과되었었고요.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안건도 역시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를 제기할 때 공탁금을 면제하는 것, 성폭력 피해자는 공탁금을 면제하는 내용들이 개정되어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장 여성인권 실태조사가 통과되었습니다. 올해에는 양성평등위원회 여성 총대 비율 확대안이 올라갔지만 기각되었고요. 기장 70주년 특별위원회의 제7문서, 기장 정체성이 포함된 제7문서 채택이 임원회 검토 후 실행위원회에서 다루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의무 제출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대책위원회 존속이 통과되었습니다. 다음은 통합 안건인데요. 통합은 여성 총대 비율이 가장 많이 포함된 해라고 하는데 2.7% 정도의 여성 총대 비율이 있었고요. 작년의 안건과 올해 안건 보면 통합은 이제 주로 안건들은 계속 올라갔지만 주로 회의장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은 것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 내용은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글들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보다 오늘은 실제로 교단에 소속되어 있어서 총회를 보시면서 간접적으로 이 총회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또 우리 교단에 앞으로 나아갈 바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여성 장로님, 또 목회자, 또 사역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들을 직접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저희 예장통합 성문박교에서 장로님으로 섬기시는 여혜숙 장로님의 예장통합총회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혜숙입니다. 저는 성문박교회 장로이고요. 2019년에 임직한 저희 성문박교회 초대 장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4년째이고요. 저는 기독여민회 올해부터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나오라고 했을 때 제가 굉장히 망설여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장로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사실 총회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변화되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그랬는데 여기 와서 얘기를 하는 게 맞을까라고 생각했지만 또 장로가 또 이렇게 얘기할 자리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할 때 자기 검열을 막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검열하지 않고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나왔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듯이 예장총회는 그렇게 안건들이 다루어졌는데요. 그거보다 저는 더 주목한 것이 총회가 끝나고 임원회가 제일 먼저 한 것이 그 국민일보에 나왔는데 차별금지법 제정 및 개정, 그러니까 사립학교법 반대, 개정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국회 의사당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한 것, 그리고 학생 인권 조례의 전면적 개정을 촉구하고 동성애 및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와 미군 철수 반대. 뜬금없이 왜 미군 철수 반대인가 하지만 다 맥락이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 기사에 나오지 않았지만 가족 산법 중에 생활 동반자법 반대 이런 것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반대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찬성하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총회 임원회들의 어떤 활동들을 보게 되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참 고민이 많아지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그 여성 성폭력 정책이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는 아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그건 지나가도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여성위원회 상설위원회로 해달라라는 그 첨언은 제가 그냥 느낀 바로는 총회 그 직원들도 동의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설위원회는 개수가 정해져 있는데 어렵다 이렇게. 언제나 여성위원회는 그런 뜨거운 감자거든요. 그것도 있지만 저는 여성위원회가 그렇게 따로 조직되는 게 과연 좋은가라는 또 거기에도 또 저는 좀 물음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108회 회의록에 보면 연구한다, 뭐 또 임원회에서 한다, 의견한다 이런 것들의 의미를 저는 이제 노예에 참여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연구한다라는 건 안 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고 임원회에서 한다라는 것은 거기에 어떻게 끼어들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좀 요청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총회 절차와 용어에 대해서 좀 이해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어디에 끼어들어야 되고 전략을 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 그 예장통합이 102회 총회에서 한 명씩 보내는 것으로 결의된 바가 있는데 그것은 해석을 헌법 조문화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그냥 임의 해석하기를 어떻게 하느냐, 이건 권고사항이다. 그래서 노회로 다 보낸 거예요. 노회에서 결정해라. 그러니까 노회에서는 그것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할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었던데 영등포 노회의 이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2020년부터 노회 이제 총대로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부터 그 여목사회에서 계속 그 총대에 보내는 것에 대해서 이제 청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뭐 그냥 계속 연구하겠다 하던 것을 이제 그때부터 제가 지속적으로 이제 발언을 뭐 그냥 가서 보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38명의 총대 중에 한 명의 여성이 없다는 것 그거 자체가 좀 전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냥 마이크 있는 데 가서 손 드니까 얘기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마이크 있는 데 가서
손 들고 아니 사회에서는 30% 최소 30%가 되는데 여기 0%라는 게 무슨 말이냐 뭐 이러면서 이제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날 이렇게 어떤 점잖은 목사님께서 나가시면서 여장로님 그렇게 발언하시면 안 됩니다. 조직해서 발언하셔야죠. 남자 목사님이 그러셔요. 그래서 저는 정말 순진하게 아 그런가요? 그랬더니 그 옆에 다른 목사님이 그거는 발언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그 발언으로 인해서 그래도 노예 안에 남성들 중에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다행히도 그 장로회, 영등포노회 장로회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저를 장로회는 10월달에 총회를 해요. 총회에서 2022년도 총회에서 여성위원장을 신설해서 여성위원회를 신설해서 여성위원장을 만들어서 저한테 여성위원장을 하게 한 거죠. 그런데 이것이 여성위원장이면 여성위원장이 주체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다 회장 중심으로 해요. 그러니까 여성위원회를 만든 것도 여성위원장을 세운 것도 다 회장님의 공으로 이렇게 돌려지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어도 어쨌든 여성위원회가 생겼으니 그리고 여성 장로가 일할 수 있게 만들어졌으니 저는 이제 열심히 그 임원회에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임원회에 임원은 아니지만 한 번도 그리고 또 모든 행사의 준비부터 참여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가마 감동하셔서 지난주에 또 영등포노회 장로회 총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회의록 서기로 3단계나 부회계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부회계, 회계, 회의록, 부서기를 뛰어넘어서 회의록 서기로 제가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슬프게도 장로회에 예전에는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겠다는 장로님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회는 노회와 다르게 그냥 임의 조직이기 때문에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장로님들이 다 후원 내서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돈 내고 시간 내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도 뭐 기회가 왔으니 열심히 하겠다 해서 그렇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2023년 봄노회에 저희가 여성 목사 1명, 여성 장로 1명 총대로 보내는 것, 2024년부터 보내는 것을 결의를 이끌어냈어요. 여기 계신 저기 손은정 목사님과 제가 콤비를 맞추어서 했는데 이게 결의잖아요. 결의란 참 애매한 것이어서 이것이 어떻게 실행되느냐는 아직 미지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청원서가 가을로에 청원서가 왔는데 그 청원서를 보니까 거기에는 임원회에서 총대를 누구를 보낼 건지 임원회에서 결정한다라고 돼 있고 그리고 내년도에 공청회 등을 열어서 이제 연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저희 여성위원회 노예 여성위원회에서 어떻게 이제 해야 될지 좀 작전을 짜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의를 이끌어냈더니 제가 어젯밤에 청원서 다시 인원을 파악을 해봤거든요. 봄노회 여성 장로가 여성 총대로 나오는 장로가 186명 중에 6명이었어요. 근데 가을로에는 10명으로 늘었더라고요. 근데 왜 늘었느냐? 큰 교회에서 여성 장로를 총대로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결의를 이끌어내니 그때까지는 장로가 나갈 사람이 있을까? 나밖에 없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그렇게 나갈 장로들, 경쟁할 수 있는 장로들이 나오게 되어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기쁜 소식이고 그분들이 어떻게 잘 활동할 수 있을지 맥을 잡아가는 게 과제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총회 소감은 제가 뛰어넘고 싶어요. 왜냐하면 거기 몇 가지 쓰긴 했는데 거기에 쓰여져 있지 않는 것 중에 이제
장신대 총장께서 무지개신학교 총장이 아니다 이런 발언으로 굉장히 또 불의를 일으키셨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 총의 권력 구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소감을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제가 총대도 참여하지도 않았고 유튜브로 생중계를 보려고 굉장히 노력했고 또 못 본 것은 지나 것도 보기는 했지만 현장성이 없고 그 화면에 비치는 것만 보기 때문에 개인 소감을 말하는 것은 어떤 기사에 이렇게 반응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라고 생각해서 안 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전체 소감은 참 권위적이다. 근데 권위가 저희 성문학교회가 요즘에 2023년도에 칼 바르트의 교의학 개요라는 책을 김일용 목사님의 지도 아래 읽고 있는데요. 거기에 그 칼 바르트가 히틀러 정권을 향해서 하나님 정의에 기반하지 않은 권위, 권력은 무능력이다 라고 얘기한 그것이 굉장히 적합한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다음에 거룩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진정으로 성총회였느냐, 성총회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런 단어를 쓰지만 진짜 그랬느냐, 그것은 그런 본질적인 질문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고민은요 10분이 넘어서 고민은 이거 나중에 저기 토론하면서 해도 되지 않을까요? 시간 조절을 되게 잘못했네요. 벌써 11분이 되어서 조금 더 얘기할까요? 네네. 그냥 제안이라기보다 그냥 고민이에요. 이게 조직에 연루되어 있을 것인가, 비판자로 남을 것인가 되게 고민되었습니다. 108회 총회라고 하는 것은 그 조직이 100년이 넘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조직에 어떤 관성도 있고 또 긍정성도 있을 텐데 그것을 변화시킨다는 게 과연 가능한가? 내가 무엇을 바꾸려고 하는 건가? 변화가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요. 조금 답은 이런 거였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여성운동이나 평화운동을 제가 30년 넘게 쭉 해오고 있는데 이렇게 쭉 지속할 수 있는 것은 치열하게 하지 않고 일상을 살아가듯이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제가 신앙생활을 한 지는 43년 고등학교 졸업하고부터 했는데 그렇게 됐다면 이것은 그냥 누군가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하고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올해 저희 교회 표어가 끝에서 시작을 발견하라라고 하고 그 표어를 정했거든요. 뭐냐면 좀 바닥인 것 같고 절망적이래도 그곳에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렇게 다시 마음을 좀 추스리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감수성과 문화가 너무나 달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가장 놀라웠던 것은 장로회 어떤 큰 행사를 하는데 그것을 준비하는데 장로회 임원의 부인 모두 다 권사님들이세요. 권사님들이 와서 돕고 안내와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직표를 짜서 제가 너무 놀라서 아니 왜 부인 권사님들이 와서 하시나요? 우리가 해야죠. 그랬더니 또 장로님께서 이러신 거예요. 안 그래도 그래서 간식 배치는 여성 장로님께 맡길까 했습니다. 이러시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해오던 것을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너무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좀 슬기롭게 잘 이렇게 바꾸어 나갈까 하나 하고 또 며칠 전에 노예에서 목사 장로 체육대회를 했어요. 그런데 준비하는 건 장로들이 하고요. 목사님들은 와서 있다가 끝나면 또 다 가세요. 그럼 장로들이 다 남아서 다 치우고 정리해요. 그래서 이것도 이상한 어떤 이게 계급인가? 목사와 장로가 계급인가? 이런 그런 어떤 것, 그러니까 좀 다른 문화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좀 여성 장로들이 많아져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개별 교회에 큰 교회에 좀 말씀을 드리면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이거죠. 여성의 적은 여성이더라고요. 교회에서 여성이 여성을 안 뽑아요.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여성들이 더 열심히 해서 여성들이 바꿔야 되고 준비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이런 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것이 좀 고민이고요. 그리고 관점과 신념이 출발점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려면 논리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감동을 줄 것인가 이런 것 좀 그리고 어떻게 협력자를 만들 것인가. 여성이라고 다 협력자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협력자를 만들 것인가 이것이 그래서 관계를 잘 형성해 나가는 것 이것이 이제 어떻게 해봐야 되는 제가 나가려고 하는 방향이고요. 또 하나는 총대권에 대해서는 여성 참여를 늘려야 된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다른 이슈들 아까 쭉 열거되었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북한 선교에 대한 것이라든지 한반도 평화에 대한 것이라든지 이런 아주 다 다양한 그런 의견들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과 그런 것들을 어떻게 유연하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내년이 예장통합 안보 30주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걸음 더 나아갈 몇 주년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몇 주년을 잘 어떻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것으로 여성들이 연대할 것인가 이 판을 좀 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장로님의 이야기를 참 듣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너무 현실적으로 고민하는 부분들 많이 들려주셨고 저희가 총회를 보면 사실은 총회에 이제 더 이상 관심 갖고 뭔가 새로운 기대를 하는 것들이 좀 지쳐버린 우리들에게 또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우리가 어떤 걸 또 기대할 수 있을까, 시작할 수 있을까, 어떤 고민을 시작해야 될까 이런 많은 이렇게 인사이트를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전국예배자회 성평등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번 총회를 참관하셨던 김한원 목사님 통해서 그럼 이번에 기장총회에서의 모습은 어땠는지 또 자세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교라는 교회 김한원입니다. 제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총회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게 되었어요. 네, 이제 학생으로서 모니터링을 시작해서 계속해서 참관하면서 총회를 살펴봤을 때에 정책들은 점점 뭔가 진보적인 정책들이 그래도 수립이 되고 있지만 전체적인 반응, 그다음에 분위기들, 그곳에서 발화되는 발언들을 살펴봤을 때 기장도 한국교회 보수화를 걸어가는 데에 빠지지 않겠구나. 기장도 점점 보수화되고 있다는 것을 매년 느끼고 있어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는 이번 총회였습니다. 제한된 이제 다른 교단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제한된 이제 여성 정책, 성폭력 정책들이 총회 라운드로 등장하기 전에 각 법제부, 정치부에서 다뤄지고 올라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잘려서 못 나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요. 근데 이번엔 다행히 거의 모든 안건들이 총회 라운드까지는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총회 결의 전에 안건의 성향에 따라서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이 높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을 제도화시키는 것, 그리고 총리 여성 할당제 15% 상향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법제부와 정치부에서 아주 극심한 반대와 또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다라고 들려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교회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경우들이 많고 또 총대 15% 향상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역차별의 이야기를 하셔서 너무 당황스러웠는데요. 네, 이미 여성 목회자는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꼭 담임이 아니어도 부목사일 때 이렇게 총대로 올 수 있다. 나이가 어려도 총대 참여가 가능하다. 특히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남성 목사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굉장히 많고 또 담임 목사를 10년씩 해야 그때서야 총대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 또 15%를 한다는 것은 역차별이지 않냐 라는 이야기들이 되게 지배적으로 들려와서 다시 한번 기장 목사님들의 그 성인지 감수성, 젠더 감수성의 그
현 상황을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성들의 목소리가 15%가 된다고 해도 여성들의 목소리가 과연 총회 라운드 테이블로 발화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번 총회는 더더군다나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실제로 기존에 총회 경험이 있으셨던 여성 총대 몇 분을 제외하고 2분 안에 이 딱 그 들리게끔 경청할 수 있는 말을 가지고 이렇게 전략적으로 제안을 하고 또는 방어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총회 회의장 구조가 이 세로로 된 구조여서 잘 뒷자리는 보이지 않는 그 회의장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발언권을 주는 것이 의장에게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의장이 어떻게 발언권을 배분하냐에 따라서 여성 총대에게 발언권이 가지 않는 상황이 계속 연출되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물론 의도적으로 그러시지 않았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로로 긴 테이블 안에서 그 남성 목회자들도 막 남성 총대들도 여기 하고 막 소리를 막 질러야지 한번 주목받을 수 있는 곳에서 피지컬적으로 상대적으로 목소리가 작을 수밖에 없는 여성이 키도 작고 작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피지컬적으로 그런 여성이 주목받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 얼마나 그 이미 한계를 느끼는 거기서 되게 주저함을 느끼게 되는 그 상황들이 굉장히 우습기도 하고 굉장히 좀 비참하게도 좀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들이 좀 새삼스럽게 좀 어려움으로 다가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총회 현장에서 의장님의 그런 어떤 회의 진행 방식 이런 것들에 따라서 회의 전체의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는 그런 한마디에 의존되는, 그래서 매년 의장이 바뀔 때마다 회의 전체 분위기가 들쑥날쑥해지는 이것들을 어떻게 평균화해서 잡을 수 있을까? 어느 총회라도 안정화된 총회를 만들어야 하는데, 안전한 공간을 형성해야 하는데 의장의 성인지 감수성만 계속 기대서 이렇게 총회가 유지돼야 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게 되는 이번 총회였던 것 같습니다. 또 재정 분배와 조정 과정에서 양성평등위원회와 성폭력대책위원회에 대한 차별이 여실히 드러난 총회였습니다.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의무 제출 논의에서는 다행인지 아니면 너무 이런 사건이 많아서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게 만들어진 건지 성범죄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고 전반적으로는 당연하다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법을 교회가 다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의견과 사회법에서 이것들이 용인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양극단의 모순되는 목소리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이 굉장히 아이러니했습니다. 그럼에도 소수이긴 하지만 우리가 사회법 개정에 교단이 나서서 오히려 사회법이 이 교회에도 안전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이었습니다. 총회 소감은 여성 총대의 발언에 이제 쏟아지는 야유나 조롱, 힐난 등이 분위기상 계속 있었어요. 아마 그건 현장에서 이제 더욱더 느낄 수 있는 체감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이 사실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너무나 무례한 행동이기 때문에 부끄러워서라도 잘 일어나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사실 학생들 사이에서도 뭐 이런 거 하면은 막 뭐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 한다든가 뭐 이렇게 반말로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어느 교실이든 학교든 저희가 사회에서 어느 현장에서든 있을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공공연하게 자행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웠고 또 그에 대한 제지가 없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던 총회라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이런 데 나오면 사실 저희 교단의 안타까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엔 저희 교단은 그래도
가장 신경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참 말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 되기도 하고, 그래도 이 정도를 만들어주신 선배 목회자와 평신도 분들과 장로분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나라는 마음이 드는 이런 양가적인 감정이 참 듭니다. 그래서 또 포기도 못하게 만드는 이런 애매한 상황 속에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야기하자면 정책망을 만들어 놓고 실현할 수 없는 예산, 그리고 이런 그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겉으로만 보여지기에는 이 기장은 굉장히 진보적이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실현되고 있느냐에는 굉장히 비관적인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 걸 저희가 입진보라고 그러죠. 저희가 그것이 매일 현실로 이제 일어나고 있는 사실인데요. 그 중에 하나, 아까 전에 현장 돌아보기에서 잠시 말했던 양성평등위와 성평등위, 이 두 군데의 합쳐진 예산이 1년 예산이 50만 원입니다. 세미나 하나를 해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이 드는 현실이고, 또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사업별로 예산 청구를 했기 때문에 사업별로 50, 100 이렇게 하다 보면 몇백만 원의 예산을 가져감에도 불구하고, 양성평등위와 성평등위원회는 6개의 사업을 냈음에도 50만 원에 불과한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제 문제 제기한 여성 총대들을 향해서 굉장히 그 야유와 또 때를 쓴다 이런 표현들을 리턴받는 그런 현장들이 이루어져서 전국 여교육자회에서 그에 대한 입장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대체위원회 계속사업권에 46만 9천 원이라는 예산이 부여되었어요. 근데 어느 총회에서 이렇게 6만 9천 원 이런 예산을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표출하였는데요. 그에 대한 답변은 전체 가용 예산이 6만 9천 원으로 떨어져서 이렇게 배정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위원회 중에 하필 왜 여성위원회와 성폭력 대책 사업권에 이 예산을 짝투리 금액 예산을 부여했을까요? 이것이 지금 기장 현실에 대한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제가 다루고 싶었던 것은 육아휴직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많은 여성 교육자들이 육아 돌봄으로 인하여서 경력이 단절되는 상황에서 육아휴직은 또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특히나 사대보험 미적용 교회가 압도적으로 다수이기 때문에 다수이고, 또 목회자를 노동자로 보지 않는 그 현실이 겹쳐져서 이제 세상에서는 당연하게 받고 있는 육아휴직에 대한 지원을 교회는 받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육아휴직이 제도화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시작된 것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사회에서는 지금 육아휴직을 남성부이 받고 있고, 이것이 여성의 문제로 등장하지 않은 지 꽤나 오래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교회에서는 여성의 문제로 이것이 바라봐진다는 것, 여성위에는 이것들을 제한할 사람이 없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압도적인 남성 총대 비율과 또 50대도 막내예요. 50대도 막내인 이 연령대가 항상 문제로 지적되지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과제로 이제 올리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에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기장이 청년과 신도의 총대를 세우기로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감리교에서 50대 이하 총대 할당제를 통과시킨 것에 저희도 이제 한 걸음 더 쫓아가면서 서로 좋은 영향력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것이 과연 현실화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진보 액세서리로 끝나지 않고 평등한 주체로 청년과 신도회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촘촘한 장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 7문서에 소수자와 성적 지향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적용되어서 총회에서 발화된 것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실행에서 사실 커트되고도 남았을 단어들이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것에는 실행의 치열한 고민과 또 토론들 그리고 노고가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7문서 논의 때 현장에서 쏟아진 혐오와 차별의 발언들을 보면 각 노회와 교회의 젠더 감수성이 거의 인권위 제소 수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노회를 대표하는 총대를 선정하는 기준과 과정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젠더 인권 감수성이 그래도 최소한으로 탑재되어 있고 그리고 평등한 토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총대를 노회에서 어떻게 선출해서 보낼 것이냐를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에코총회를 저희가 이번에 내세웠는데요. 전남 신안 자안도에서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에코총회가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이제 더 이상은 이 구시대적인 총회 운영 방법, 그다음에 총회 장소들이 굉장히 생태 파괴적이잖아요. 그래서 텀블러랑 PDF 회의록으로 에코를 이야기하는 이 수준은 이제는 넘어서야 되지 않을까 좀 고민이 되는 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안하기는 여성 총대 할당제가 보여주기식의 자리내어주기가 아닌 여성이 동등한 주체로서 존중되어지고 또 여성이 안전하게 발언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드는 운동이 확장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각 교회, 노회, 그리고 총회의 젠더 감수성,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가장 진보적이라고 말하는 서울노회에서조차 이번에 성인지 감수성 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이 5분짜리 영상으로 대체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점점 이것들이 그냥 우린 이런 걸 해! 라는 것에 지금 끝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것들이 이렇게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제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관심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 성폭력 관련 사업들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예산과 환경이 조성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육아 돌봄의 정책이 3040의 목회자들의 지지와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여성 단일의 이슈가 아니라 이 돌봄 이슈가 함께 남녀가 함께 가져가야 되는 이슈임을 우리가 좀 더 운동해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돌봄 이슈가 육아 이슈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돌봄 이슈가 육아에 한정되지 않음을 인식하고 포괄할 수 있도록 접근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총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역할과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총대로 초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실제로 일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주는 예산과 그 다음에 역할 부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교회가 사회의 공공재 중 하나임을 저희가 하나로 역할할 수 있도록 안전한 공간 형성 장치를 만들기 위한 사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성범죄 조회 기록을 조회 동의서를 저희는 원하지만 사회에서 불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사회가 안 돼가 아니라 이제 사회법을 어떻게 개정해 나갈 것인지를 저희가 함께 이야기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모든 차별은 교차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생태 전환 그리고 평화적인 회의가 곧 여성의 인권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교차성 있는 것들을 잘 저희가 함께 견인해 나갈 수 있는 총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발제하시면서 때를 쓴다거나 짜투리 예산으로 성평등을 말하는 거 저희가 오늘 주제가 여성이 말한다는데 여성이 때를 쓴다고 보일까 이런 생각이 잠시 들었는데요. 정책이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현실화되게 할 건가, 우리의 제도와 우리의 인식을 어떻게 같이 전진하게 할 건가를 굉장히 고민하게 하는, 또 우리 장로님 발제에서도 그랬지만 우리가 어떻게 주체화돼서 정책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그 안에서 어떻게 신앙을 하고 내 삶을 이끌어갈 건가 굉장히 많이 고민하게 되는 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올해 총회의 가장 뜨거운 감자가 아니었을까 생각하는데요. 예장 합동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예장 합동에서는 이번에 그 성윤리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이 나왔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도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굉장히
강도사 여성에게 강도사 고시 응시 자격이 부여됐다가 그 안에서 취소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저희 기독교반 성공학교도 공동대표이기도 하시고 총신 신대원 87회 회장님도 하셨던 박유미 대표님과 또 지금 현재 총신대 신대원 동문회 회장님이신 유주연 대표님의 이야기를 회장님의 이야기를 연이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학동에서 이제 지금 저는 졸업하고 여성 안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학동 이슈는 여러분이 잘 알겠지만 어쨌든 최악의 108의 총회는 여성들에게 최악의 총회라면 역사에 길이길이 기억될 총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역사를 쓸 때 오늘의 일은 꼭 기억이 될 거라고 꼭 쓸 겁니다. 가장 큰 이슈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성 강도권이 처리됐던 문제, 두 번째는 성폭력 대응 매뉴얼에 대한 것,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이제 여성 강도권 문제 이제 사건 경위를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아주 간략하게 얘기하면 둘째 날 오후 저녁에 총회장님의 사회로 여사위에서 여성사역자위원회 여사위거든요. 여사위를 앞으로 계속 상설화하는 것과 그다음에 강도권 허용을 제안을 했고 이것이 시키기로 총대들에게 의견을 물었고 총대들이 박수로 모두 환영의 박수로 이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넷째 날 목요일 저녁에 여사위, 신학부, 규칙부, 정치부 등이 모여 간담회를 열고 여기에서 둘째 날 결의를 취소하고 총회 임원회가 여성사역위원회를 위한 TFT를 만드는 것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몇 명의 위원들이 모여서 이런 결정을 내렸고요. 그 결의를 발표한 임종구 목사는 여성사역자의 지위 향상을 위한 강도사 고시를 응시하게 할 경우 사실상 목사 안수로 가게 되며 강도사 고시를 치르고 목사 자격을 주지 않으면 인권위원회에 제소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통해서 결의를 취소한다는 이유를 말하면서 결의를 취소합니다. 그리고 여성사역자 실질 지위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TF팀을 이제 임원회들이 구성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이제 그러면서 여성사역자 지위를 명시할 수 있는 지위를 만들어 부목사에 준한 예우하고 당회가 허락하면 당의 지도 아래 설교할 수 있는 등 방안을 담으면 된다라고 이제 대응책을 내놓았습니다. 이제 이 대응만 들어도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사실은 빛 좋은 개살구라는 표현이 딱 맞죠. 그러니까는 교회 구조 안에서 목사가 아니면 그 어떤 지위를 준다고 할지언정 다 전도사와 동일한 지위이죠. 교육사가 됐던 어떤 지위가 됐던 똑같이 다 전도사의 지위입니다. 근데 전도사를 이름만 바꿔서 다른 지위를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목사는 절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제점 첫 번째는 번복 사태는 예전 합동의 여성을 무시하는 인식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합동은 총회에서 결정하고 여성 사역자를 포함한 교계 모든 언론에게 알려진 사건을 이틀 만에 뒤집는 것을 통해 여성 안수와 강도권 등 여성 사역자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한 여성 사역자들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노력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무시했고요. 총회의 결정을 여성 사역자 역자들이 보고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총회는 여성 안수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여성 사역자들이 보고 있다라는 것, 그다음에 교계의 여성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전부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딴 총회에서는 여성 총대가 몇 명이라도 있지만 이 총회 안에는 여성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눈을 의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회 안에서 여성은 존재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합동이 가진 여성에 대한 인식은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합동이 여성에게 가지고 있는 인식임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두 번째는 합동교단의 대사회적 이미지는 엄청 추락했습니다. 스스로 땅에 떨어뜨렸죠. 왜냐하면 이 이슈는 단순히 합동교단만의 이슈가 아니라 이 합동교단이 언제 여성 안수를 이뤄서 양성평등의 길을 갈 것인가는 모든 교계와 사회가 바라보고 있는 중요한 이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총회가 생각하는 것만큼 줬다 뺏어도 될 정도의 가벼운 이슈가 아닌데 그것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사안을 가볍게 이렇게 뒤바꿀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일로 인해서 합동교단은 지금 사방팔방에서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고 신뢰는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별로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사회적 이미지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총회 결의의 변곡성의 불법성입니다. 이번 변곡은 불법적인 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둘째 날 정상적으로 이뤄진 총대들의 결정을 몇몇 위원회의 반대와 회의로 번복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같은 회무 안에서 결정이 뒤집혀진 경우는 총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만큼 비정상적인 결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사건은 여사위에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재론을 하더라도 여사위 위원들이 참석하고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결정을 철회하는 그 단계에서 여사위 위원들이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위원들끼리 결정을 내렸고 이것이 이제 통보 형식으로 총회장에게 올려졌고 거기서 이제 발표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 자체가 불법적이고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이렇게 번복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결의에 참여한 총대들이 이 사안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결정했다고 하면서 둘째 날 참여했던 총대들을 이거에 대해서 바보를 만드는 무식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발화들을 합니다. 저 정확하게는 무지하다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 사안이 어떤 것인지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는 모르고 거수했고 찬성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둘째 날 참여했던 총대들을 전부 무식한 사람으로 만든 것이죠. 근데 사실 총대들도 여성 강도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모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성했던 것이죠. 수용해서 우리 교단도 이만하면 허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견해들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그것이 무사히 지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 몰랐다는 걸 증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증명해 보십시오.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여성 안수를 극렬하게 반대하는 소수 임원들과 언론을 핑계 삼아 총대들의 결정과 총회 절차를 무시하고 총대들의 결정을 뒤집은 불법적인 폭거이고 총회장은 극렬 반대 임원의 힘에 밀려 결의를 뒤집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을 핑계예요. 언론이 이걸 가지면 여성 안수로 간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건 여성 안수 문제다라고 얘기하면서 핑계를 댔지만 사실 이 사건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합동측 안에서 여성 강도권 다음에 안수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없고 이 사건이 어떻게 넘어갈지는 모르지 않아요. 근데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그 여성 안수와 연결되는 거다라고 논리를 만들고 그쪽으로 이제 비난의 화살을 돌리면서 이제 이렇게 이 사안을 뒤집습니다. 그러므로 총회는 여성 안수를 막기 위해서는 결국 어떤 불명예도 불법도 허용할 수 있는 교단임을 아주 잘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총회의 지금 문제점이고요. 저는 이제 문제점까지 하고 대응이나 기타는 우리 이제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문제는 성폭력 대응 매뉴얼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제 경위는 합동교단 대사회 문제대응위원회에서 성폭력 대응 문건을 만들었는데 제목이 교회 성윤리 예방 및 대응 지침서로 이를 총회에서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수정 과정을 거쳐서 지침서를 확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서를 만든 이유는 총회가 교회와 목회자의 도덕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결단으로 평가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자평까지 했는데요. 문제점은 첫 번째, 성폭력 대신 성윤리라는 단어를 쓴 것으로 인한 의미의 혼란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 다 계속 조롱하고 우리 기독교 반성윤리 센터인가 뭐 이런 얘기를 저희들이 심심치 않게 할 정도로 윤리라는 의미, 성윤리라는 의미 자체가 불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윤리 예방 및 대응 지침서라는 의미 자체가 사실은 불분명합니다. 성윤리를 예방하자는 얘기인가? 성윤리를 예방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범죄를 예방한다는 것인가? 윤리를 예방해서 성윤리를 조장하자는, 성범죄를 조장하자는 것인가?
예, 의미 자체가 상당히 불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폭력이라는 단어를 성윤리라는 모호한 단어로 바꾸면서 문건 자체가 심각한 여러 오류가 나타납니다. 우리 젤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하셨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에 있습니다. 일례로 성윤리를 정의한 달라에서 성윤리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공포심, 그로 인한 행동 제약도 간접적인 성윤리라 할 수 있다. 아니, 공포심 뭐 이런 게 왜 성윤리죠? 성폭력이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이 문장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죠. 더 심각한 것은 그 다음 문장으로 성윤리는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 우리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에 있다. 성윤리가 범죄랍니다. 예, 여기서 성윤리를 심각한 범죄라고 말하는데 앞에서 성윤리는 윤리임을 강조를 했고 정의를 내릴 때 뒤에서는 심각한 범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관성 자체가 없고 의미가 도대체 성윤리를 성윤리를 성폭력을 예방하자는 얘기인 건지 성폭력을 조장하자는 얘기인 건지 전혀 의미가 불분명하게 됐습니다. 의미가 혼란이 됩니다. 그래서 또한 두 번째 성윤리를 왜 이렇게 됐는지는 그대로 따오기를 하면서 단어 바꾸기에서 성폭력을 단순하게 성윤리로 바꾸면서 오는 현상이죠. 한글 기능이 있죠. 바꾸기, 모두 바꾸기. 그렇지. 그것 때문에 온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선 이런 문장이 생겨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성의함이 엄청나게 드러났습니다. 단어를 바꾸려면 성이라도 보여야 하는데.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폭력을 성윤리로 바꾸어서 비범죄화했다는 것입니다. 윤리는 범죄가 아니고 윤리는 그러니까 예를 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으로 불리는 것을 듣고 성윤리라고 부르게 된 까닭은 그것을 윤리를 강조하기 위함이다라는데 이건 윤리가 아니라 범죄입니다. 예, 범죄를 윤리로 하면서 비범죄화하는 룰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사회는 범죄라고 본 것을 이 교단은 한 발 물러서서 윤리, 개인의 도덕적인 차원으로 머물려고 했다라는 의도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폭력을 범죄로 보지 않는 합동교단의 뒤떨어진 의식을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 성폭력을 범죄로 보지 않는 의식을 너무 잘 드러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합동교단이 아직 교단 내에 일어나는 성폭력 사건을 심각한 범죄로 인정할 의사가 없으며 이를 단호하게 처리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이런 것. 이 의식을 또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래서 결국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성범죄는 성폭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겠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고 전문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런 사회적 흐름에 거슬러 성폭력을 성윤리로 쓰겠다는 것은 교회를 더욱 이상한 집단으로 고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의도는 좋았지만 결과는 참혹한 매뉴얼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은 잠깐 아까도 언급했지만 사실 구루밍 성폭력 피해자를 도왔던 박성철 목사라는 분을 목사 면직을 시켰어요. 그것도 목요일날 저녁에 갑자기 일어난 사건인데 여기서 한 번도 이거에 대해서 소명을 한다거나 재판 과정에 참여해서 변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그냥 재판부에서 무조건 판결을 내려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걸로 통해 근데 정작 새소망교회의 목사는 구루밍 성폭행 목사는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 이 사람은 사직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성폭력 범죄자는 교단 내에 사직 상태의 목사로 남아있고 성폭력 피해자를 도운 목사는 면직이 돼서 교단 내에서 쫓겨나게 된 상태이거든요.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는 피해자 곁에 선 목사를 면직시켜 본보기를 삼음으로 목사의 성범죄를 비판하고 피해자를 돕는 목사들에게 경고한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예, 결국 이제 이 사건 때문에 박성철 목사는 교단 최초로 이번에도 최초로 총회를 향한 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참담한 이 총회의 결과를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듣다 보니 제가 너무 불쌍한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총신시대원 여동문회 회장 이주연 전도사입니다.
부러웠습니다. 여성 장로님도 계시고 깊이 여기 한 이렇게 목사님도 계시고 부러웠습니다. 어쨌든 제가 준비한 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08회 총회와 그 이후에 대해서 총회 이전의 실무적인 진행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2017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총회에 참여를 했는데 문 밖에서 피켓팅하고 시위하는 것으로 계속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조금씩 예전에는 이거 안 돼, 우리 교단 안 돼, 막 연로하신 분들 지나가면서 야유도 퍼부으시는 것들도 많이 들었는데 시대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화이팅 해보세요 이런 소리가 점점 긍정적인 소리를 저희는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중에 작년에는 올해 말고 작년 총회 때는 이렇게 피켓팅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총회에 상정돼야 됩니다. 헌의안을 노회에서 헌의안을 올려줘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올해 회장이 되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헌의안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준비를 하려고 노력했고요. 어쨌든 그러한 과정 중에 여성사역위원회가 저희 총회에 상설이 아니라 특별위원회로 한 3회 이렇게 지나가는 일이었는데 작년에 이 위원장님을 만나 뵙고 올해 저희를 만나 뵙기 원한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연락을 드렸고 그것이 3월 초가 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과 우리 여동문 임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고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여사위 이하 여사위 위원회들의 위원회의 회의 모임에 저희도 몇 명 이렇게 참여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준비한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헌의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헌의안을 올릴 거다 했더니 거기에 있는 이제 총회에 오래 계셨던 분들이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올리면 안 된다. 그들이 원하는 형식이 있으니까 한번 보여주고 도와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13일에 20여 명의 여성분들이 모여서 158개의 노회에 헌의안을 우편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일일이 의회에 그 받으신 분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협조를 구합니다. 이렇게 전화를 할 때도 한 70% 이상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셨어요. 자기는 하지 못하지만 화이팅 한다 막 이런 식으로 이거 절대로 안 된다 하는 분들은 정말 열에 한두 명 정도였어요. 그래서 총회 분위기가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저희는 저희 한중사랑교회에서 여성 안수 총회 헌의를 위한 기도회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8일에 총회 묵장 기도회가 충영교회에서 있었는데 이때 여사회 회의에 저도 참가하였고 그리고 묵장 기도회에 드리는 그 해가지고 저희가 만든 유인물 여성 안수가 성경적이다 이렇게 여성에 대한 협조문들을 유인문들을 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동문 주체 봄 세미나 개최를 이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동문의 봄 세미나를 할 계획이다. 이번에는 이광호 목사님 여성 안수에 대해 긍정적인 글을 쓰셨던 이광호 목사님하고 박윤미 교수님을 모셔서 이렇게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여사위에서 우리 공청회 6월에 할 건데 같이 합시다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임원회에서 의논해가지고 네 좋습니다 같이 합시다.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하는 것보다 총회에서 해주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같이 하게 됐는데 그런 과정 중에 우리 박유미 교수님을 꼭 우리는 강사로 여성의 대표니까 올리기 원했는데 그 총회장 그때 이제 총회장님이 학교에서 있었던 여성 목사가 이렇게 축도했던 사건을 예를 들면서 여성 강사를 원치 않는다 해가지고 이때 저희가 좀 많이 갈등하고 힘들어했어요. 왜냐면 여성이 강사로 서야 되는 게 당연한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근데 쪽에서는 그럼 하지 말까요? 이런 식으로 강경하게까지 나와가지고 하지 않는 건 아닌 것 같고 해가지고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이제 이광호 목사님 한 분만으로 강사를 가기로 했는데 또 이제 저희는
이광호 목사님 우리 편이니까. 근데 반대편에 말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고경태 목사님을, 반대편인 목사님을 그 하루 전에, 공청회 하루 전에 10분에 할애 드릴 수밖에 없었고, 공청회 중에도 약간 그거에 대해서 오셨던 분들이 진짜 여기 그런 현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청회 하기 전에 저희 릴레이 기도도 했었고요. 그리고 공청회를 이광호 목사님하고 고경태 목사님을 비롯해서 72명의 분들을 모시고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목장 기도회에서 설문조사했던 여성 안수에 대한 설문조사를 발표했는데 73.6%라는 비교적 높은, 저희가 이제까지 조사했던 거에 비해서 높은 프로의 긍정적인 반응들을 목사님, 장로님들로부터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회 전에 저희가 또 이국진 목사님을 모시고 개혁주의 신학의 관점에서 본 여성 안수라는 이 책을 두고 토크를 진행했어요. 장성교회에서 진행했는데 저희는 이제 약간 힐링이 되는 말씀으로 위로받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8월 9일부터 9월 17일 108회 총회 전까지 여동문회는 40일간 릴레이 금식 기도를 했고요. 이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게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하시면 단판에도 이렇게 안수가 되지 않겠냐 하는 선배의 말에 저희가 여동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였습니다. 매주 모여서 기도하기도 하고 각자 자리에서 금식도로 기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108회 총회 때 이튿날 저는 이제 야외에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저희 임원 총무로부터. 그래서 들었니? 뭔데? 통과가 되었다고. 믿기 어려운 사실인데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같이 기뻐했고, 여사의 총무님도 바로 전화 오셔가지고 같이 너무 애썼다고 막 이런 감격적인 통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목장고생 고시와 변도사 고시는 올해부터 실행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법제화되었습니다. 이제 규칙부 보고하여 허락만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이건 그 다음날 저녁에 규칙부와 헌법부와 신학부 등 5개의 상위부와 임원회와 여사위가 만나서 의논했고, 뒤집는 결의를 뒤집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반응들이 여동문 톡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하면서 이렇게 기사를 딱 올리는, 믿기지 힘든 일이니까요. 그 이틀 전에 저희가 정말 감사했던 표현들로 여동문 톡을 도배했으니까요. 충격받았다, 동네 반상회 보다 못하다,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개탄스럽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총회냐, 한국 이런저런 여기에 써있던 내용들이 이렇게 톡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쓰지 못할 만큼 더 힘들었던 여동문들이 훨씬 더 표현할 수가 없는 심정이 있죠. 저를 비롯해서 말이 오히려 다 담지 못하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총회에 대한 소감은 저는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가 생각이 났는데, 그때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그 장례식을 다 이렇게 친지나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있으면 경험하시잖아요. 충격받고 그걸 장례식을 치르면서 그걸 다 슬픔을 표현을 못하잖아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하나님 안에서 눈물 흘리는, 그게 저의 표현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8회 총회는 죽었습니다. 저희한테는 죽은 총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냥 막 욕하고 끝나고 싶은데 제가 회장이잖아요. 어쨌든 다음에 스텝을 밟아야 하니까 빨리 또 해야 되는 일들이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도 되었지만 정신 차려서 해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제가 예,
앞으로의 계획은 지금까지 저희가 그 이후에 목요일 이후에 금요일에 사당 총신대하고 대전 새로난 교회에서 피켓팅을 했습니다. 2인, 4인 이렇게 시위를 하였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 월요일에 대치동 총회회관 앞에서 20여 명의 옆동무들이 모여서 성명서도 발표하고 구호도 외치고 피켓 시위를 1시간여 가까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도 여동문 임원들이 모일 텐데 다음 주 월요일에도 사당 총신 앞에서 피켓팅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기회가 될 때마다 109회 총회 때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총회 임원의 청원서를 보내려고 합니다. 준비해서 어쨌든 이게 저희 여동문 이름으로도 이렇게 노회나 총대 이름으로도 보내야겠지만 저희 여동문 이름으로도 준비해서 보내려고 하고요. 신대원의 여학생들은 가지 말라 이런 운동도 한번 펼쳐볼까 합니다. 포스터 SNS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움직여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총신 신대원 여원호들의 반응이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여원호 회장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본인들은 좀 길게 기도하고 움직이겠다 이렇게 좀 소극적인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저희가 11월 중에 3학년들 위주로 찾아가서 또 사주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우리의 노선도 얘기하고 이렇게 앞으로는 여동문이 될 분들이니까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말로 마치겠습니다. 총신 신대원 가기 전 교회 선배가 한 말이 나를 진심으로 위했던 말이었던 것 같다. 총신 가지 마라, 장신 가라. 하지만 저의 선택이 오류일지는 모르지만 총신에 왔고 총신을 사랑하고 이곳에서 만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기에 끝까지 책임을 다해 한 발자국씩 소명의 길을 가려 합니다. 총신은 결국 필요에 의해 그 문이 열릴 것입니다. 지금은 길이 없지만 우리들의 외침을 통해 여기가 길이다 라고 자꾸 알려주고 싶습니다. 후배들이 헤매고 힘들지 말라고요. 우리가 있다고. 주님이 우리 여동문을 사랑한다고.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한숨을 한번 쉬우시죠. 웃기가 한번 그게 어떻게 것 같아요. 저한테 하라지 마세요. 아니 교단은 다 다르고 상황은 조금씩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목소리로 들리는 거는 우리가 여기 있다라는 이야기들이고 다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여러 가지 그 안에서 균열을 일으키기 위해서 모두 다 애쓰고 수고하는 여성들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계속 총회를 포기하지 않고 교단과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 아마 물어보고 싶은 것도 있으실 수 있고 혹은 여기 이제 오신 분들도 다 각자 속한 교단에 있어서 교단 총회를 직간접적으로 듣고 보시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우리가 좀 편안하게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는 저희가 야유하지도 않을 거고요. 떼쓴다고 얘기하지도